우리 지금 무효에 대한 이야기 배웠습니다. 무효 정리하면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봐요. 처음부터 무효는 끝까지 무효.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면 누구에게나 무효가 되는 것. 바로 이 무효는 법이 당사자의 의욕에 대해서 협조해주지 않은 것. 이게 이제 무효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의사표시를 공부할 때 109조, 110조 하고 나오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 또 사기나 강방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무효와 비교 개념으로서의 취소에 대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무효와 비교를 해보면 여러 가지 비교 상황이 있겠지만은 이건 본질적인 차이가 납니다. 이 무효는 법의 부정적인 효과예요. 부정적이란 말은 아까 방금 말했다시피 당사자가 의용한 것이 법이 협조 안 해줘. 이렇게 말하는 것. 일종의 효력이에요. 효력. 그래서 그거 무효야 유효야 라는 효력인 반면에 취소한다라는 이 취소라고 하는 것은 취소 이건요 당사자의 권리의 행사예요. 자, 이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병이 있어요. 콜라. 무슨 콜라. 콜라병이 있습니다. 이게 깨진 콜라병이 있어요. 깨진. 자, 비유입니다. 이거 없다고 봅시다. 생생한 정상적인 콜라병이 없어요. 없는데 이것부터 봅시다. 저 콜라병 깨졌네? 이거요. 깨졌네. 이건 뭐죠? 결과예요. 결과. 깨진 콜라병. 결과입니다. 이 깨진 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무효라고 봅시다. 깨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유효라고 봅시다. 그러면 취소한다는 말은 뭐냐? 깨트리는 것. 행위. 이 행위를 우리는 취소한다. 저 말이 무효는 부정적 효과, 깨져 있는 걸 말해. 안 깨지고 멀쩡한 것 유효라고 본다면 깨져 있는 게 무효야. 그러면 그걸 깨트려버리는 건요 취소한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취소를 하면 그 결과가 뭐가 돼요? 깨져버리니까 무효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개념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이 그 의미를 느껴보게끔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멀쩡한 거, 그걸 예를 들어 그걸 유효라고 해본다면 망가져버린 걸 무효라고 하자고 말이에요. 그랬을 때 멀쩡한 것을 망가뜨리는 것, 이 행동, 멀쩡한 걸 깨버리는 것, 이 행동을 뭐라 부른다? 취소한다라고. 그래서 무효와 취소는 서로 원칙적으로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는 효과고 하나는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효과고 이건 행위이므로 원래는 무효와 취소를 비교하는 그런 대상은 아니지만은 행위와 결과를 놓고 보니까 우리가 약간은 개념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이걸 구별을 해보면은 구별을 해보는 겁니다. 계약의 무효 또는 법률행위의 무효, 이것은 취소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있다. 비교해 보면은 무효는 방금 본 것처럼
깨진 것이라고 말하는 이건 법의 효과죠. 법의 효과예요. 속된 말로 깨져버린 안 좋은 효과. 이건 깨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법률 행위예요. 이건 효과라면 이건 뭐다?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효의 법 원칙은 방금 우리가 좀 전 시간에 배웠던 대로 처음부터 무효는 끝까지 무효. 이렇게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무효가 되는 그런 끝까지 무효라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일단은 멀쩡한 거예요. 일단 멀쩡한 거. 어떤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일단 보기에는 멀쩡해. 안 깨져 있단 말이에요. 멀쩡한 걸, 즉 이건 일단 유효인 것을 깨트리면, 즉 취소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그러한 행위,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역으로 뒤집어서 취소 안 하면, 안 깨면 그대로 유효로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행동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깨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효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그걸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무효와 달리, 무효하고 비교해보면 무효는 아까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누구나. 그래서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거라면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나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법에가. 그래서 이건 누구나 주장과 비교해 볼 때 이건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자가 특정돼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 취소를 해요. 누구나 취소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무효와 차이점입니다. 이건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한다고 그랬죠. 그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누구에게나 주장을 해요. 그게 원칙인데 이 취소할 수 있는 이 행위는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해요. 상대방에게만 취소하는 거예요. 아주 큰 차이가 나죠. 천천히 봅시다. 무효는 법의 효과예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하나의 행위다. 그럼 콜라병 이야기를 보세요. 먼저 무효부터 봐보세요. 깨진 결과야. 그러니까 이미 처음부터 깨져버렸으면 나중에 이것이 갑자기 뿅 하고 안 깨진 걸로 표현할 수가 없어. 깨진 건 깨진 거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건 깨진 거라고요. 그리고 그 깨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야 저 콜라병 깨졌잖아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깨진 거에 대해서는 야 얘한테 주장했다가 너도 봐봐 저 콜라병 깨졌잖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게 누구에게나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멀쩡한 것을 깨려면 아무나 깨기는 못해요. 그래서 특별한 자가 돌 들어서 콜라병을 깰 수 있도록 너만 깨봐 하고 법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깰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근데 걔가 나 안 깰래. 그러면은 그냥 안 깨진 상태로 남는 거야. 걔가 깨면 깨져버리는 무효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특정한 상대만 자 그럼 내가 저거 깬다 라고 그 자에게 그 물건을 갖고 있는 자 콜라병 갖고 있는 자에게 내가 깬다 라고 말하듯이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나는 취소하겠다는 말을 하는 거야. 개념이 참 어려워졌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가만히 비교해 두시되 가장 중요한 비교는 취소한다는 것은 행위다. 그 끝에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세요. 이제 이걸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취소한다는 말을 놓고 생각을 해보죠.
취소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 어떨 때 취소를 하는가에 대해서 은연중에 여러분과 제가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은연중에. 첫 번째, 계약의 성립과 관련돼서 당사자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당사자 이야기 중에 당사자는 권리 능력을 갖추라, 의사 능력을 갖추라,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을 갖추라, 이런 말 배우신 적이 있죠? 거기서 사람이면은 권리 능력이 있고, 이건 당연히 갖는 거고, 그자가 지 스스로의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거래,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이 있다면 그들은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의 사람들이 다 갖고 있죠. 근데 의사 능력이 없는 정신분열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정신분열자, 심신이 상실되어 있는 자, 아까 우리가 무효란,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법이 협조를 안 해주는 것, 유효란,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법이 협조를 해주는 것, 이거였죠. 근데 정신분열과 심신상실자인 의사 무능력자는 지가 뭘 의도하는지 지도 몰라. 그렇죠. 근데 법이 알까?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법은 그의 의사의 협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의사 무능력자의 이 행동에 대해서는, 계약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협조를 당연히 해줄 수가 없는 거야. 지도 모르는 걸 법이 어찌 알겠어. 그러니 이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야. 근데 바로 이런 자들을 일일이 살펴보기가 너무나 번거로우니까 우리 법은 이렇게 말해요. 일정한 기준만 있으면, 이 기준만 맞으면 다 거래가 가능해, 이렇게 말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런 자들로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한 계약은 의도대로 법이 협조를 해주겠죠. 그래서 그들이 법조를 해줘. 그런데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자, 이른바 행위 무능력자는 이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 거래가 불완전해요. 그래서 얘들이 의도한 대로 그대로 유효라고 하자니 너무 불쌍한 거야. 정신이 조금 나간 친구에게 나간 대로, 너 정신 나간 대로 그대로 법이 협조해 줄게 그러면 얘는 당한단 말이야. 우리의 미성년자인 어린아이들이 지가 고집 피우다 하는 대로 법이 효과를 준다면 애들이 당해. 그러니까 법은 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결과적으로 얘들한테 유리한 경우라면은 내버려둬. 의욕한 대로. 그의 부모가 애가 한 행동인데 애한테 유리하니까 취소 안 해. 그래 버리면 얘가 처음에 의욕한테 효과를 줘요. 얘한테 불리해. 그러면은 취소시켜버려. 그러면은 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한 행동,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버리는 거예요. 이건 누굴 위해서 그래요? 미성년자 등의 행위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리할 땐 일단 유효로 했다가 나중에 무효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럼 여기다 뭐라 붙일까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의사무능력자 행동은 지 뜻이 뭔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무효야. 그런데 의사무능력 상태까지 안 간 자의 어떤 행동이 있을 때, 그렇지만 다소 불완전해. 그럴 땐 그 녀석한테 유리하면 일단 유효 그대로 가. 근데 불리하면 이런 자들이 나한테 불리해졌네, 그러니까 이 계약 없던 것을 해, 무효야, 이렇게 주장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우리 법이 그걸 가르쳐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니까 행위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을까? 보통 사람 자기 한 계약을 함부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방금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금 취소할 수 있는 자가 특정된다 그랬죠. 그러니 미성년자도 아닌 성년자, 정신능력이 멀쩡한 자로서의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 선고를 받지 않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계약 취소를 못해요. 어라, 우린 지금까지 취소해 왔는데
야, 그 계약 취소해! 그렇게 화났는데 지금 명의주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은 계약 취소를 못한다고 말을 해요, 지금. 그걸 머릿속에 먼저 두세요. 못한다. 그러니까 행위 무능력자가 취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하나 배웠어요. 근데 방금 제가 우리 일상에서 취소하던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말이죠. 그러면 어떤 경우 취소하느냐? 우리가 법조문에서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둘이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의 내용에 있어서 그것도 중요 부분에 갑이 착오를 했으면, 계약을 착오했으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내가 그 계약 착각한 건데 남들도 착각했다면 이 정도 계약은 안 했다야. 그리고 내가 이거 착각한데 그렇게 심각한 과실이 없었어. 이렇게 말한다고 말해요. 그 요건을 갖춘 사람만 법이 착오자에게만 야, 계약 취소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해요. 착오자에게만. 착각을 안 한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왠지 착각은 안 했지만은 사놓고 보니까 왠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취소가 돼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착오자만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착오가 내용의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런 자만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마음이 안 든다고 다 취소가 안 된다는 말이야. 알겠습니까? 또 하나 볼까요? (110조) 을이 갑에게 강박을 했어요. 너 가만히 안 두겠다. 너 나한테 그 물건 주라 라고 요구하면서 강박을 했더니 이 친구 겁을 먹어서 어쩔 수 없다 준다 하고 말을 해서, 준다고 말을 하니까 이 계약을 맺었겠죠. 주고받은 계약을. 나중에 이 강박을 당한 갑, 강박한 자예요, 당한 자예요? 당한 자. 이 자가 하자 있는 의사를 표시한 자죠. 하자 있는 의사를 표시한 자. 이 자가 나중에 가서 야, 나 그때 니한테 협박당해서 한 일이니까 취소할래.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강박을 안 당하고 있던, 옆에서 보고 있던 A가 정의심에 불타가지고 야, 그게 약 취소해! 할 수 있냐? 못한다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취소라는 행동은 오로지 행위 능력이 없는 자, 그리고 착오한 사람, 그리고 강박당한 자예요. 이 자가 취소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들어갑시다. 행위 무능력자, 어린애가 취소한다. 아저씨 나 그 계약 취소할래. 이렇게 못할 수도 있죠. 왜? 겁먹어서. 그럼 누구 데리고 가요? 그렇죠. 엄마 데리고 가죠. 엄마 나 그 이제 안 할래. 그 학원 안 다닐래. 이렇게 해요. 엄마가 가서 우리 애가 학원에 적응을 영 못하네. 우리 이 계약 취소합시다. 이렇게 해요. 누가 해요? 부모가 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대리인이라 그래요. 대리.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법에 의해서. 또 이 착오자, 강박자 이런 사람이 나중에 이 상황을 벗어나서 자기 직접 말하기 뭐하니까 자기 형님이라든가 누구 시켜서 형이 대신 가서 좀 취소하고 좀 하고 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자들이 취소를 원하니까. 그럼 그게 대리인이 가가지고 와서 취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행위 무능력자, 착오자와 하자 있는 의사를 표시한 자, 그의 대리인, 이렇게
법에가 적어져 있어요. 취소 근처는.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이거 봅시다.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합시다. 매매 계약을 했는데 애한테 물건을 건네줬어요. 인도해준 후 잔금을 받아야 되는데 잔금을 미지급하고 있네. 주라주라도 안 줘요. 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죠. 이럴 때 갑이 야 인마 계약 취소해. 할 수 있냐고요. 보세요. 이자가 행위 무능력자라면 취소되죠. 이자가 이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 갑이란 자가 계약함에 있어서 착오했다면 취소하죠. 이자가 을로부터 강박당했다면 취소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 저런 것 없었다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 돈을 미지급하고 있으면 취소가 안 돼요. 그걸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신문 구독을 했더니 신문이 매일 아침 와야 되는데 토요일날 일주일치가 한꺼번에 와. 우유 배달을 시켰더니 매일 올 우유가 월요일날 6개, 7개를 다 갖다 줘. 그럼 여러분 계약 어떻게 하시겠어요? 취소한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우유 먹을 때 착각했어요. 아니면 누가 우유 안 먹으면 때려 죽인다 그랬어요. 그런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으면 취소한다는 말 못 쓴다니까. 알겠어요? 그러니 우리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신문 무슨 일보 신문 구독을 취소합니다 라고 쓰면 얘는 법을 모르네구만. 그러니까 신문 막 집어넣는 거야. 아무 때나 취소한단 말 쓰나. 앞으로는 여러분 이제 뭐 계약 취소해 그러면 분명히 저 사람은 정신 나간 또라이들인지 아니면 착각을 했든지 아니면은 뭐 그 계약 맺을 때 요즘 애들 표현으로 졸라 맞았나 보지 뭐. 그럴 거라고요. 그런 경우 아니면요 절대 취소한다는 서서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따라서 취소의 원인 이것은 여기 보시면 오로지 행위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밖에 없어요. 계약을 함에 있어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걸 이유를 대서 계약을 끝내는 것 이걸 취소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 왜 약속 안 지키냐 너? 왜 줄 돈 안 줘? 그럴 때 야 인마 계약 끝내 이렇게 말할 때는 이걸 취소라고 말하지 않고 이걸 해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어가 틀려요. 단어가. 이건 뭐라 부른다고? 해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우유배달 같은 경우에는 해지하고 불러요. 결과적으로 저 세 가지 이유가 없다면 저 세 가지 이유 행위무능력, 착오, 사기강박이라는 이유가 없다면 어떻게 한다? 계약은 약속을 못 지켰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저 세 가지 이유가 있다면 취소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지금 여러분에게 그냥 법의 상식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개사 시험 문제가 얼마나 재밌냐면요. 전공자인 제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내요. 이게 채무 불이행 상태를 만들어요. 갑과 을은 부동산 토지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을은 약속 이행기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갑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례 문제를 내놓고 1번, 2번, 3번 쭉 내놓고 나서요. 갑은 을에 대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에서 법률적인 마인드가 명백하게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야, 약속 안 지켰으니 계약 취소하는 거 아니야? 이게 단순히 생각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인지 모르고 엉뚱한 데서 틀려놓고, 딱 틀렸다고 해놓고, 이제 시험 보고 나오실 때 목에 힘주고 나오죠. 아, 이번 시험 쉽네. 이렇게요. 뚜껑 딱 여니까, 왜 틀린지도 몰라, 본인이.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초가. 자, 기초. 행위무능력, 사기강박, 착오. 이런 이유가 아니면 취소란 단어를 안 쓴다. 약속을 안 지켰다. 채무 불이행이다. 그럴 땐 취소한 단어를 안 쓰고 해제 또는 해지라는 단어를 쓴다. 아셨죠? 이게 취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취소와 무효를 봅시다. 무효와 취소. 다시 무효. 그것은 법의 효과다. 깨져버리는 효과다.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요, 깰 수 있다. 그러니까 깨기 전에는요, 멀쩡한 거였다. 나중에 여러분이 정규강의 배울 때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한 때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이렇게 법정에 써져 있고, 여러분 선배인 20회 때 시험 문제에 크게 나왔어요. 취소한 때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을 본다. 법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일단 유효인 것을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법이 간주를 합니다. 처음부터 무효인 것을. 여러분 기초 단계에서는 무효가 되는 것, 이렇게 지금 제가 아주 약간은 틀리게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 가서 배우면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 이렇게 수정을 할 것입니다. 그 취소는 취소권자나 그 취소의 상대방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와 비교해서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는 끝까지 무효고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나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 두 개가 비교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취소의 이유는 무효와 달리 무효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무효의 이유는 따로 안 봅니다. 그러나 취소할 수 있는 원인, 즉 이유는 왜 언제 취소하느냐? 아니, 취소의 원인은 행위무능력, 착오, 사기강박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의사표시의 하자에서 다 배웠죠. 그거 외에는 취소란 단어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또 비교해 봐야 되겠죠. 이거 해지. 그것과 취소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저쪽에 가서요. 취소와 해제 또는 해지입니다. 취소한다와 해제한다. 이것의 공통점은 무효와 달리, 무효는 아까 법의 효과라고 그랬죠. 근데 이건 공통점은 둘 다 법률 행위예요. 둘 다 법률 행위인데 중에 일방적 행위예요. 상대방이 동의해 주지도 않든, 야, 계약 취소해. 나 그때 착각했거든? 착오야. 상대방이 나 그 동의 못해. 상관없어요. 내가 취소해. 그래서 그 취소가 정당하다면 효과가 바로 생겨. 해지한다 똑같아요. 모습은 똑같아요. 야, 그 계약 끝나 임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나는 그렇게 못해. 그래도 자기 계약 끝내는 게 정당하다면 법은 그건 정당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무슨 행동이에요? 상대방 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나의 일방적인 행동이에요. 취소와 해제는 일방적인 행위라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취소할 수 있다 또는 취소, 이것은 이렇게 불러요. 앞에다가
이 단어를 써요. 법률행위의 취소. 이제 입에다 올리십시오. 그냥 취소가 아니라 뭐의 취소? 법률행위의 취소. 근데 해지는 이렇게 말해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계약은 법률행위의 한 종류예요. 계약은. 근데 법률행위는 계약 말고도 쓰레기통에 물건 버리는 단독행위도 있고 또 조직을 만드는 합동행위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개념은 계약 개념보다 넓어요? 좁아요? 넓죠. 넓습니다. 계약은 그 중에 하나고. 그랬을 때 단독행위라고 말하는 거 흔히 말해서 하나의 예시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갑이란 자가 을에게 돈을 빌려줬던 자입니다. 빌려준 자예요. 1000만 원. 빌린 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채권자, 채무자예요. 근데 채무자가 어느 날 갑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딱 오더니 협박을 합니다. 나 말이야 이거 저거 빚도 다 지고 그랬는데 인생 갈 때까지 갔다. 그 이왕 인생 갈 때까지 간 거 네 가족이나 한번 대충 해치고 나도 그냥 따라 죽을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은근한 협박이죠. 야,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돈 1000만 원 뭐 면제도 안 시켜주고 말이지. 나 돈 갚을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네 가족들 하나 해치고 나 가겠다. 그럼 어때요? 갑의 입장에서는 얘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친구면 겁이 나죠?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야, 그래 알았다. 돈 갚지 마라. 이랬다고 보죠. 그러니까 법률 용어로 말하면 네 나 채무 면제 안 시켜주면 네 가족들 가만히 안 둔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돈 빌려간 녀석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내 애들이 안 다치려면은 1000만 원까지 그거 안 봐도 돼. 그러니 너 돈 갚지 마. 이랬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거예요. 면제. 채무의 면제는 계약일까요? 일방적인 행동일까요? 일방적인 행동이에요. 어떤 친구가 나한테 돈 한 5만 원 빌려갔는데 얘가 나한테 너무나 잘해. 내가 돈은 받지는 못했어도 마음으로 이 친구가 너무 고마워. 그러면은 야 지난번에 빌려간 돈 있지? 너 어려운데 그냥 갚지 마라. 이런단 말이에요. 나 혼자 일방적으로 그래요. 그럼 그 친구가 응 알았어 라고 하더라도 계약은 아니야. 고마워 하더라도 계약은 아니라고. 나의 일방적인 행동이에요. 이거 뭐 일방적인 행동인 이건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단독행위. 근데 이 채무 면제를 뭐 때문에 했어요? 협박 때문에 했죠. 그러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죠. 그러니 이 친구 나중에 강박 상태 벗어나면은 지난번에 돈 갚지 마라고 했던 거 그거 네 협박 때문에 그런 거야. 엄마 돈 갚아. 이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돈 갚지 마라 말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법률행위의 취소기 때문에 계약상의 의사를 취소할 수도 있고 단독행위의 의사를 취소할 수도 있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법조문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벌써 여러분 숙제검사 들어가죠? 착오로 인한 계약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배웠어요? 의사표시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죠.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 내용 속에 뭐가 들어요? 의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계약은 이렇게 써져 있습니까? 아니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이렇게 써져 있나요?
의사표시는 이렇게 써져 있어. 취소는 결과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들어있으면 그것이 계약이든 단독행위든 다 취소가 돼요. 그래서 법률행위의 취소라고 해서 이건 계약도 취소가 되고 요건만 맞으면, 이것은 단독행위도 취소가 되고 뭐 합동행위도 취소되고 다 포함이 되지만, 이건 계약의 해제라는 말은 오로지 계약일 때만 써요. 계약일 때만. 그냥 채무 면제를 해지한다 이런 말 안 쓴단 말이야. 알겠어요? 계약일 때만 해제를 써. 왜? 해제의 이유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경우만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행위 무능력의 자가 계약을 한 경우, 행위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을 한 경우, 또 착오한 경우, 사기나 강박당한 경우,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받을 돈이 5억인데 5원인 줄 알고, 자기가 메모를 해놓기를 5억이라고 메모를 해야 되는데 5원인 줄 알고, 야 5원 받으나 마나, 야 나한테 빌린 돈 있지 그거 갚지 마 그랬다고요. 그럼 뭐였는데 사실은 5억인데 착오한 거잖아. 갚지 마가 뭐예요? 채무 면제, 단독행위죠. 이런 식으로 단독행위라도 착오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계약의 해제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해지의 이유가 뭐냐?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해지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뭐라 불러요? 약속 불이행을 뭐라 부르죠? 계약 불이행, 즉 채무 불이행이랍니다.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 계약 위반일 때만,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만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 계약 위반일 때 해제를 하는 거죠. 두 개의 차이점 아시겠어요? 자, 크게 취소는 계약이든 법률 단독행위 다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적용이 되지만, 해지는 어느 때만? 계약일 때만. 결과적으로 취소는 그 의사가,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에 들어있는 의사가, 의욕이 행위 무능력 상태에서 그걸 보였다든가 착오했다든가 사기 강박 당한 때 그런 걸 했다면 취소한다. 내가 너한테 채무 면제해 준 거 취소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지는 오로지 어떨 때만? 채무 불이행일 때만. 채무 불이행일 때만 계약을 해지한다. 이런 말을 써요. 취소하게 되면 취소의 결과는 무효야가 돼요. 그래서 그 계약은 무효야 이렇게 부르지만, 해제의 결과는 이렇게 말해요. 없던 것으로 해. 계약이 없던 것으로 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교과적인 표현으로는, 법률적 표현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그 계약은 없었던 것이다. 소극적 실효 이렇게 불러요. 이것은 무효야, 처음부터 무효야 이런 효과가 온다면, 이건요 처음부터 없었던 거야 그 계약은. 이런 효과가 와요. 그리고 같이 취소할 수 있다와 해제를 계속 비교하는 겁니다. 해제를 취소하게 되면 결과는 무효고, 만약에 취소 안 한 상태에서 서로 주고받은 것이 있겠죠. 서로 주고받은 것, 그걸 돌려주라 라고 말할 때, 취소했으니 무효가 됐고, 무효가 됐으니 취소권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질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쓸 때 뭐라 그러냐? 부당한 이득이니 반환해라.
네 갖고 있는 건 이렇게 말해요. 부다가 이득이니까 반환해라. 근데 계약을 처음부터 했다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처음부터 계약은 안 했던 것처럼 하거든요. 없었던 것처럼 해요. 무효와 없었던 것은 다릅니다. 무효는 있었던 것을 효력을 안 주는 것이고,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이스당초 안 만난 것처럼 한단 말이야. 서로가 계약을 안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계약 해지는 이렇게 말해요. 네가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가 아니라 우리 서로 받은 것 전부 다 돌려주자. 이렇게 말해요. 이걸 가르쳐 원상에 회복시키자.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 부당이득 반환은 이 취소의 이유를 알았냐 몰랐냐에 따라서 반환해 줘야 될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취소의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 갖고 있는 것 전부 줘야 되고, 전부 반환해야 되고, 거기에 나와서 손해까지 배상해 줘야 돼요. 근데 취소 이유를 모르고 있었죠. 착오 같은 경우 내가 너를 속인 건 아닌데 지 스스로 착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계약을 해서 나한테 계약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 내가 돌려줄 것은, 상대방이 나한테 취소를 해서 내가 돌려줄 것은, 너가 착오한지 내가 몰랐을 때 네가 나한테 취소함으로써 내가 돌려줄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돌려줘요. 그러니까 어떤 취소의 이유를 알았다 몰랐다의 관계를 놓고 보니까, 취소의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부당한 이득을 많이 얻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졸지에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졸지에 취소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가 받았던 이익 전부를 돌려주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취소한 사람에게. 그러나 취소의 이유를 몰랐던 사람이 졸지에 취소를 당하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돼. 그래서 범위가 달라, 반환의 범위가. 그러나 해제를 했다, 계약 없던 것으로 하고 서로 갖고 있는 것 전부 다 돌려주자, 그럴 때는 채무 불이행자든 채권자든 잘못이 있든 잘못 여부를 묻지 않고, 알았냐 몰랐냐를 묻지 않고, 또 선이냐 몰랐다 악이냐 이거 묻지 않고 받은 것 전부를 반환해요. 그래 놓고 나서 나아가 채무를 불이행한 자는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해제라고 합니다. 해제와 취소의 차이점이 이겁니다. 천천히 다시 합시다. 취소는 법률 행위를 취소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에다 올릴 때 지금부터 이제 습관이 돼야 되는 게, 계약 취소 올리지 말고 뭐라고 올려요? 법률행위의 취소, 이렇게 입에다 올리셔야 돼요. 법률행위의 취소 이렇게 올리고, 해제는요 계약의 해제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그것만 딱 올려놓으면은 모든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다 취소가 가능하지만 해제는 계약에만 이런 단어를 쓴다. 이것이 입에가 익숙해져야 되니까, 자, 무슨 취소? 법률행위의 취소. 해제는요 계약의 해제. 취소를 하려면 계약한 사람이 행위 무능력자였든지, 계약할 때 중대한 착오가 있었든지,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든지, 아니면 사기 강박을 당한 때예요. 그럴 때만 취소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그러나 계약의 해제는 약속을 안 지켰다라는 채무 불이행일 때 계약을 해지한다는 단어를 써요. 물론 당사자는 행위능력자도 아니고 차고한 자도 아니고 사기강박을 당한 자도 아닐 때, 알겠어요? 그럴 때 해지한다라는 말을 쓰는 것은 채무 불이행일 때만 해지한다는 단어를 써요. 계약을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라고 말해요. 결과적으로는 무효야가 되지만 계약을 해체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라고 돼요. 이걸 우리는 소급적으로 실효한다라고 말합니다. 소급적으로 사라진다. 처음부터 안 만났던 것이 된다. 그러므로 계약을 취소할 때는 취소권자나 그 상대방이 야 계약 무효됐어? 그럼 네 갖고 있는 거 도로 줘. 이렇게 말하면서 도로 주라고 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가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계약을 해지됐으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불러요. 제목이. 그런데 계약을 해체하면 비슷비슷하게 보이지만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안 만났던 것이 됐기 때문에 갖고 있던 것 전부 다 돌려달라고 말해요. 계약하면서 중간중간 줬던 건 전부 다 돌려달라. 이걸 뭐라 불러요? 원상 회복이라 불러요. 그리고 서로 반환해주는 범위가 다릅니다. 취소한다, 해지한다 할 때는 선의 악의를 구별해 가면서 선의자는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하고 악의자는 받은 것 전부의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되는 반면에 계약을 해지하면 약속을 안 지켰던 자나 화가 나 있는 채권자나 일단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 탈탈 털어서 너한테 받았던 거 전부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화가 났던 채권자가 채무를 지키지 않았던 계약 위반자에게 야, 넌 별도로 손해배상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원상 회복 의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죠? 이 어려움이 오늘은 어려울 겁니다. 오늘은 막연하게 외우려고 하면 오늘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이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럼 나중에 자연스럽게 정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여러분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우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아, 이렇구나 라는 정도만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노트에 기록을 하셨으면 간간히 한 번씩만 읽어보세요. 여러분께 프린트로 제가 제공해서 만들어 드리겠지만 간간히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를 따로 정규적 하루 정도 내서 제 5강, 4강 법률행위 무효 취소 이거 배울 때 전체를 다 공부해보고 나서 보면은 또 이 말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한참 뒤에 가서 계약법하고 공부할 때 계약의 효과, 해제의 효과 하고 배울 때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며 소급적으로 실효한다 이거 배우게 될 때 이것들을 또 한 번씩 떠올릴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우입니다. 반사회적 행위. 내용이 반사회적이다. 이때 이 반이라는 말은요. 반은 적지는 마십시오. 이때 이 반은요. 반대된다. 예,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질서에 거스른다는 거죠. 여기다 한글로 반사회적 그랬는데 뭐 반한다 이런 말 쓰거든요. 반한다. 여러분 앞으로 책을 보다면 어디에 반하여란 말을 쓸 겁니다. 반하여. 이때 이 반하여가 우리 일상언어로 반한다란 말이 뭐죠? 니 나한테 반했지. 그게 뭔 뜻이에요? 니 나 좋아하지 그 뜻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이것은 저것에 반하여 그러면 제가 저것에 좋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거예요? 반대돼요. 거슬러서 그런 뜻이에요. 이런 것이 명유진이가 그냥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그런 말 하고 있다. 짜증 날 수도 있는데, 쉽죠? 여러분 시험 문제 푸는 거 보잖아요. 그 말 뜻 하나를 못 알아먹어가지고 시험이 틀려. 이 한문 이거 하나를 못 알아먹어가지고. 아주 많아요, 그게. 자, 이 반사회적 행위를 하게 되면, 이 반사적 행위의 결과, 여기에 대한 효과는 법이 이 행위에 대해서 협조를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무효가 돼요. 그럼 보십시다. 둘이 첫 계약을 했네. 쉽게 말해서 바람 피웠다가 말입니다. 이 남자가 바람 피웠어.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에 환심을 살려고 별짓을 다 하죠. 보석도 사주고 뭣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한 건을 크게 했어요. 뭐냐? 아파트 32평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좋죠. 좋을 겁니다. 근데 약속은 약속이고, 약속은 분명히 했는데 이 친구 안 지키네. 약속해 줬으면 이제 등기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지켜. 그래서 이 을이 가벽에 가서, 이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합니다. 아니, 약속했으면 이행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이렇게 부처 계약을 하긴 했지만 아파트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 왜 등기가 안 넘겨줍니까? 하고 소송을 했어요. 판사는 뭐라 그럴까요? 약속 지켜라 그럴까요? 만약에 지켜라 그런다면은 이 행동에 대해서 법이 협조하는 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 약속 안 지켜도 돼요. 왜? 이쪽에서 지켜라 하고 약속 지켜 이른바 이행을 구해봐야 법은 협조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협조하지 않으니까 법은 불법에 협조를 안 하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행을 했어. 이행했다가 말입니다.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건 이행하지 않아도 됐다네. 그 이행을 한 거야. 그럼 돌려받고 싶겠죠. 그래서 야, 그거 돌려줘. 왜? 그건 무효인데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든가. 어쨌든 무효가 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부당이득. 네가 가질 이유가 없다. 돌려줘. 그런다고 말이에요. 부당이득이다. 돌려줘. 그랬더니 안 돌려줍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내가 사실은 부처 계약을 했는데 안 줘도 될 거 줬으니까 나한테 돌려주십시오 라고 소송을 냈더니 판사가 돌려줘라. 너 돌려줘라. 그런다면은 원래 안 해야 될 불법을 회복시키려고 법에 호소를 하니까 정당한 법이 불법에 협조를 해주죠.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만약에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데 법이 그래 우리 너 돌려줘 이런다면 그리 되겠죠. 그러니 법은 뭐라 그러느냐. 야, 니 돌려주지 마. 니 돌려주라고 청구 못한다. 이리 돼요. 그래서 정당한 법은 이 불법을 저지른 자가 서로 만약에 이행을 하기 전에 이행할 걸 요구하면 법은 협조를 안 하고 이행을 해버렸으면은 반환할 걸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법은 협조를 안 해요. 알겠습니까? 이걸 가르쳐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법 원인 급여다. 불법 원인 급여는 반사의 행위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억합니다. 안 줬으면 아직 안 줬죠? 갑이 안 줬으면 을은 얘한테 달라고 못해. 근데 이 양 줬죠? 준 후에는 반환을 요구 못해. 올립니다. 이제 머릿속에. 줬으면 반환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로? 반사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 줬으면 줄 필요가 없고 반사정의에 대해서 약속했던 걸 이행하지 않았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해버렸으면 반환받지 못한다.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불법, 원인, 급여다. 이렇게. 반사적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한 급여. 줬으면 돌려받지 못하고 안 줬으면 줄 필요 없다. 아시겠죠?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서 이런 내용들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늘 배운 내용이 되게 많았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